경민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금요일이잖아요. 왜요?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있어요?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아, 생일이요. 언제요? 오늘이라고 68번째 생일. 아, 진짜요. 깜빡했네요. 그런데 엄마,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시는데 청소 좀 해주시고 음식은 어머님이 잘하시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내 생일인데 청소하고 요리까지 다 해야 하는 거니? 네, 회사 상사분이 가족들과 함께 오셔요. 중요한 분이라서 잘 모셔야 해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니? 아, 지난 3월에 장모님 생신 때 베트남 여행 갔을 때요. 장모님 생신에는 베트남까지 가서 여행하고 내 생일에는 밥하고 청소시키니? 그건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뭐가 다른 거니? 둘 다 생일 아니야?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평생 경민이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장모님은 특별 대우하고 친엄마는 파출부 취급하는 게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졌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 아,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참고 사는 건 제 자신에게 너무 잔인한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8세 김숙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아들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온통 남을 위한 삶이었어요. 시어머니 봉양하느라, 아픈 남편 간병하느라, 그리고 아들 경민이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엔 더욱 외로웠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어 든든했어요. 가끔 안부 전화 한 통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손주들 얼굴 보는 날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아들과의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이겠거니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경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럼 안 될 게 뭐가 있겠니? 하고 대답했죠. 그러자 아들이 말하더군요. 이번 주 주말에 애들도 보고 싶어 하고 집에 좀 오실래요? 사실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혹시나 아들이 기억하고 연락한 건 아닐까 싶어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잊었을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품었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장 보러 나갔습니다. 갈비찜, 멸치볶음, 장조리.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이제야 챙기려나 보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12년 동안 홀로 살아오면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들이 생일이었거든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생일, 혼자서 케이크 하나 사다가 촛불 켜고 소원 빌던 그 쓸쓸함을 아시나요? 그런데 이번엔 다를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손주들과 함께 케이크라도 준비해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평생 남을 챙기기만 했던 제가 누군가에게 챙김받을 수 있을 거라는 설렘이었어요.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큰 봉지 2개의 음식을 담아가며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 민지가 급하게 나와서 인사를 하더니 바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시는데 청소 좀 해주시고 음식은 어머님이 잘하시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잠시 멍했습니다. 제 생일인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저 일손이 필요해서 부른 거였던 겁니다. 아, 그래. 누가 오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경민이 회사 상사분이 가족들과 함께 오신다더군요. 중요한 손님이니까 집안 정리도 해야 하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제 생일을 축하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일꾼으로 부른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아들이 기억했을까 싶어 은근히 물어봤어요. 경민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금요일이잖아요. 왜요?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있어요? 그 대답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하고 말꼬리를 흐렸어요. 제 68번째 생일을 아들이 완전히 잊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눈빛은 애써 웃고 있었지만 속은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손주들이라도 보자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부엌 정리까지. 마치 파출부라도 된 것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민지는 중간중간 어머님 고생 많으세요 라고 말하긴 했지만 직접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들 데리고 외출한다며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아서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생일인데 왜 이렇게 일만 하고 있지? 하지만 이미 와버린 이상, 그리고 손님이 오신다는 이상 제대로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묵묵히 일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저녁 준비를 마치고 잠시 거실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래도 손님 접대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마음에 한숨 돌리고 있었죠.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어요. 무심코 펼쳐본 사진첩에는 보지 못한 가족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2024년 3월 장모님 생신 기념 베트남 여행이라는 문구가 적힌 페이지였어요. 사진 속에서 경민이는 장모님께 큰 꽃다발을 드리고 있었고 민지는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어요. 하롱베이에서 찍은 단체 사진, 리조트 수영장에서 웃고 있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생일상을 받고 기뻐하시는 장모님의 환한 미소까지. 모든 사진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장모님 생신엔 베트남까지 가서 이렇게 성대하게 축하해드리면서 제 생일엔 걸레와 앞치마를 들려준단 말인가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진첩을 덮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홀로 살면서 이렇게 서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더 마음이 아팠어요.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평생 경민이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게 제가 받는 대우란 말인가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을 수습했어요. 손님들이 곧 오실 테니까 얼굴이라도 정리해야겠다 싶어서요.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찬물로 얼굴을 씻고 파운데이션으로 부은 눈 주위를 가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민이와 민지,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온 거였어요.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청소 정말 깨끗하게 해주셨네요. 경민이의 말에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손님 오시는데 깨끗해야지. 하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녁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경민이 회사 상사분 가족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분들이신가 봐요. 경민이와 민지가 얼마나 극진히 모시는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고 서빙을 했어요. 마치 식당 아주머니라도 된 것처럼요.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상사분이 물어보시니까 경민이가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요리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러자 상사분 부인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음식은 외식으로도 못 먹어봤어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을 법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칭찬이 아니라 축하였거든요. 생일 축하해요. 엄마, 단 한마디만 들으면 될 텐데. 그 한마디를 듣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손님들이 가신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경민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음식 너무 맛있다고 상사님이 계속 칭찬하셨어요. 덕분에 저도 체면이 섰네요.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베트남 여행 사진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장모님이 생일상을 받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경민이가 꽃다발을 드리던 모습. 온 가족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던 모습. 그런 축하를 저도 한 번쯤 받아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경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민지 생일인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 생일은 이렇게 기억하면서 제 생일은 왜 잊어버린 건가요? 둘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요.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평소 같았으면 그럼 안 될 게 뭐가 있겠니? 하고 바로 달려갔을 거예요. 손주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좋고 아들 부부가 데이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생일은 잊어버리면서 며느리 생일은 이렇게 챙기는 모습을 보니 참담했어요. 미안하지만 나도 오늘 약속 있어. 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경민이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약속이요. 무슨 약속인데요?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했어.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참음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경민이와 통화를 끊고 나서 거울 앞에 서서 저 자신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거절을 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았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그리고 아들 앞에서도 항상 제 감정은 뒤로 미뤄왔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그동안 모아뒀던 재산 서류들을 모두 꺼내서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경민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제 명의였어요. 5년 전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이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평생 모은 적금을 모두 깨고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까지 보태서 그 집을 사줬거든요. 제 노후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직 아들의 안정된 생활만 생각했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제가 행복하다고 믿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옳은 일이었나 싶더라고요. 제가 해준 것들을 아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제 생일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장모님 생신엔 해외여행을 가고 제게는 청소와 요리를 시키면서 며느리에게는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파트 매각 상담하고 싶은데요. 상담 예약을 잡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유언장도 새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손주들은 예외였어요. 준서 명의로 들어둔 적금은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봤어요. 심숙희 씨, 이제는 당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68년 동안 엄마, 며느리, 아내로만 살아왔는데 이제야 심숙희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부터 달라졌어요. 제일 먼저 시니어 센터에 등록했어요. 수영도 배우고 요가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아들 일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 미뤄뒀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시작하기로 했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니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아파트를 매각해서 나오는 돈으로 제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기로 했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제 명의로 하나 마련하고 나머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건강 관리도 제대로 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경민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즘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이 걱정하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왜 그러나 싶기도 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바빠서 그래. 바쁘시다니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수영 배우고 친구들하고 여행 계획도 세우고 할 일이 많더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경민이가 의외라는 듯이 반응했어요. 엄마가 수영을요. 언제부터요? 요즘부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사실 시니어 센터에서 만난 분들이 정말 좋았어요. 저처럼 홀로 지내신 분들도 많고 다들 적극적으로 인생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70대에 수영을 시작해서 선수급 실력이 되신 분도 있고 75세에 처음 해외여행을 시작해서 이제는 1년에 서너 번씩 나가신다는 분도 있었어요. 엄마, 혹시 돈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경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평소 같았으면 괜찮다, 필요하면 말할게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솔직하게 말했어요. 돈은 충분해. 대신 마음이 필요해. 마음이요? 관심이랑 사랑 말이야. 그 말을 하고 나니 경민이가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아마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나 봐요. 엄마,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직접적으로 따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도 이제 엄마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졌을 뿐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경민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혼자 온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저희 집 아파트 매물로 나왔던데 혹시 파시려고 하세요? 역시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응. 팔 생각이야. 왜요? 갑자기 왜요?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갑작스럽지 않아. 한참 생각한 거야. 이제 너희들도 다 컸으니까 엄마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집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알고 있어.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줄 거야. 서두르지 않을 테니까 천천히 준비해. 경민이는 그날 밤 늦게까지 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당황해 하더니 나중에는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제가 뭔가 서운하게 해드린 게 있나요? 이제 와서 묻는 거 보니 정말 모르고 있었나 봐요. 서운한 게 아니라 그냥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진 거야. 직접적으로 생일 얘기를 꺼내기는 싫었어요. 그럼 아들이 죄책감에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만나지 말자는 게 아니야. 다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해. 68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아보고 싶어. 경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알겠어요. 엄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어요. 경민이는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저는 제 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크지 않아도 좋으니 깨끗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요. 시니어 센터 근처면 더 좋고요. 수영 수업도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물론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같이 수영 배우는 분들과 가까워져서 이제는 함께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러 다녀요. 다들 비슷한 처지라 서로 이해도 잘 되고 무엇보다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지난주에는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친구 5명이서 함께 가기로 했거든요. 평생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이제라도 가보게 되어서 설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라서 더욱 기대돼요. 경민이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처럼 무언가를 부탁하는 전화가 아니라 정말 안부를 묻는 전화예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영은 많이 늘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상하게 이런 대화가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경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다음 주가 생신이시죠?
우리가 갈까요? 아, 드디어 기억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기대하지 않아요. 안 와도 돼. 친구들하고 보낼 거야. 그래도 생신인데. 괜찮아. 정말 괜찮아. 사실 경민이가 제 생일을 기억한다고 말했을 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와서 왜?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난 생일에 받았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마운데 정말 안 와도 돼. 대신 진심 어린 축하 한마디만 해줘. 진심 어린 축하요? 응, 선물도 케이크도 필요 없어. 그냥 엄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이런 마음만 있으면 돼. 경민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외롭지 않아.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 정말 그랬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보다는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제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수영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커피 마시는 시간도 좋고 혼자 책 읽으며 보내는 저녁 시간도 좋았어요. 새 집도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어요. 시니어 센터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깔끔한 원룸이에요. 넓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하고 무엇보다 온전히 제 공간이라는 게 좋았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만 된 집을 갖게 되는 거였어요. 계약하는 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서류에 사인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심숙희라는 제 이름만 적혀 있는 계약서를 보니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연대보증인도 배우자도 필요 없이 오직 제 힘으로만 계약하는 거였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걸 버렸어요. 시어머니 제사용품들, 남편의 옛날 물건들, 경민이 어렸을 때 쓰던 것들. 그동안 추억이라고 생각해서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새 인생에는 새로운 것들로 채우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이사 축하한다며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시니어 센터에서 만난 5명의 친구들이 제 새 집에 모여서 케이크도 자르고 샴페인도 마셨어요. 68년 살면서 이렇게 제 공간에서 제 친구들과 파티를 한 건 처음이었어요. 제주도 여행 날이 다가왔어요.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첫 여행이라 설레는 마음에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짐을 싸면서 새 옷도 몇 벌 샀어요. 그동안 늘 검은색, 회색, 갈색 옷만 입고 살았는데 이번엔 과감하게 빨간색 블라우스도 하나 샀어요. 친구가 빨간색이 숙희 언니한테 잘 어울린다고 해서 용기 내서 산 거였어요. 거울에 비춰보니 정말 환해 보이더라고요. 공항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다들 여행 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얼굴에 환하게 써 있었어요. 비행기 타는 것도 몇십 년 만이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정말 여행 왔구나 하면서 친구들과 손잡고 좋아했어요.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정말 꿈 같았어요. 성산일 출봉해서 해돋이 보고 한라산 등반도 하고 올레길도 걸었어요. 물론 나이가 나이인지라 힘들긴 했지만 그 힘든 것마저도 즐거웠어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든 게 행복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바닷가 펜션에서 친구들과 함께 바베큐를 하면서 맥주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며 밤을 새웠어요. 그때 한 친구가 우리 모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 맞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인생 이막이야. 제가 외쳤더니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인 여행, 제가 주인공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경민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제주도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응. 정말 좋았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경민이가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나 봐요. 사진 속 제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빨간 블라우스를 입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성산일 출봉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 올레길에서 엄지손가락을 지켜들고 있는 모습. 모든 사진에서 제가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드디어 제 69번째 생일이 찾아왔어요. 작년 생일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기억해 주길 바라며 애타게 기다리지도 않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마음 졸이지도 않았어요. 대신 제가 저를 위한 생일을 준비했어요. 아침 일찍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자유형으로 헤엄칠 수 있게 되었어요. 물속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속으로 부르며 수영하니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오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를 했어요. 제가 직접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생일이었어요. 친구들이 깜짝 케이크도 준비해줬는데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라고요. 저녁 때 경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작년 생일에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이제야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예전처럼 감격스럽지는 않았어요. 대신 담담하고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고마워, 경민아. 너도 건강해라.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죠? 아니야. 이제는 서로 부담 갖지 말자. 내가 내 삶을 살고 엄마는 엄마 삶을 살면 되는 거야. 경민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알겠어요. 그런데 가끔은 연락드려도 되죠? 라고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하지만 서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는 말자. 그냥 안부 정도만. 이제는 아들과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말이에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요. 며칠 후 경민이가 새 집으로 이사를 마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 덕분에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들도 이제 완전히 독립해서 자기 책임으로 살아가게 된 거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친구들과 산책하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유럽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가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아쉽기도 해요. 왜 이렇게 늦게야 깨달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거든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요. 이제 제 생일은 제가 저 자신에게 주는 축복의 날입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보상으로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겠다는 다짐의 날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